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바로 2021년 하반기 내추럴 보디빌딩 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마왕 마선호 선수십니다. 여러분 일단은 마왕 마선호 선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들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닉네임 마왕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선호라고 합니다. 현재 뭐 보디빌딩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또 트포이님을 제가 이제 그 작년 UNF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오버를 하고 그때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때 이제 만나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냈는데 이 채널에 너무나 또 한번 나오고 싶었고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2021년 그 시즌 이걸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대단한 성적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몇 개의 시합을 뛰었고 어떤 성적을 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우선은 이번 2021년 9월 달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총 9개 대회를 좀 나갔고요. 9개. 9개 대회 나갔고 이제 나간 대회들은 이제 다 단체가 좀 틀린 대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개의 대회를 나갔고 제가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했던 대회가 이제 인바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인바 대회부터 치러진 7개 대회에서 이제 오버롤 포함 그랑프리 12개 정도 12개 정도 또 했습니다. 이야, 그랑프리 수집가라는 그 말이 진짜 과장이 아니라 그리고 또 더욱더 대단한 게 사실 어떤 선수, 그랑프리를 한 선수들의 보통 행보를 보면은 그 대회를 더 뛰려고 그 대회의 홍보나 그런 목적에 맞게 뛰지만 지금 마선호 선수께서의 그런 행보를 보면은 그냥 안 가리고 일정에 있는 대회들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시합감을 유지하면서 메인 시합을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작년 제가 UNF 때 거의 마선호 선수를 제가 거의 5m 앞에서 볼 정도로 좋은 자석을 내주셔가지고 황철순 선수께서 좋은 자석에서 이제 직관을 했는데 그때하고 제가 느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고 이제 마선호 선수께서 느끼는 다른 점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당시에 마선호 선수께서 오버를 하셨을 때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체중이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기억나는 게 70kg 초반. 70 그러니까 그 시즌에 제가 가장 적게 뛰었을 때는 72kg, 73kg로 뛰었고요. UNF 때는 75에서 76 정도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뛰셨고 그때의 느낌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체가 약간 더 지배적인 체형이셨습니다. 그게 상체 프레임도 굉장히 좋으셨지만 그 상체의 볼륨감이 하체의 볼륨이나 분리도에 살짝 묻히는 느낌도 있으셨고 그리고 강도 높은 다이어트 컨디셔닝, 체형미, 프레임 요 3박자가 떨어지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 시합들을 제가 직관은 방금 했습니다. 사실 시합 영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는데 제가 방금 직관을 했을 때 UNF와 다른 점을 느낀다면 상체에 근매스가 굉장히 많이 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키와 몸무게, 현재의 키와 몸무게를 비교를 먼저 해주시고 어떤 차이점, 어떤 게 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발전됐는지. 시합 체중으로 UNF 때는 이제 제가 키가 173에서 174 이게 좀 계측할 때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체중이 아침에 시합 뛰기 바로 아침에 쟀던 체중이 아마 75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올 시즌 계속해서 뛰면서 보통 이제 시합 체중은 77에서 78로 이제 시합을 뛰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작년에 비해서는 시합 체중이 한 2kg 정도는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은 그래도 다이어트의 어떤 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제가 기존에 했던 것대로 가져가면서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따가 김광호 선수도 인터뷰를 할 거지만 김광호 선수가 없으니까 솔직하게 제가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UNF를 통해서 그 시합이 홍보가 또 프로모팅도 많이 돼가지고 내추럴 보디빌딩의 정점에 있는 훌륭한 선수다라는 평도 많이 받았던 가운데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한 타이밍이었고 최정상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많은 사람들이 예상으로 하던 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돌연 그 김광호 코치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주변에서의 시선이나 아니면은
보디빌딩 팬으로서의 느낌을 받았을 때 제 적나라한 생각을 네.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당시에 김강호 선수의 시합 몸이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떤 근거로 최정상에 있는 선수가 코칭을 받을까?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네. 사람들이 네. 물론 20년 가까이 보디빌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결정을 하게 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사실은 뭐 제가 이제 20대가 아니고 또 네. 30대 초반이 아니고 맞아요. 계속 이렇게 대회를 뛰고 준비를 하면서 매년 그래도 좋아졌다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상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예,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부분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체 나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년 다이어트를 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젊었을 때보다는 더 힘들다는 거는 제가 예, 느꼈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음식도 더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언제까지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그 이후에도 나는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들이 뭔가 준비를 하면서도 좀 벅차다. 하루에 진짜 뭐 이중분할로 막 운동하는 시간 자체가 유산소까지 포함하면 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예를 들어 뭐 오전에 웨이트 뭐 한 번, 오후에 웨이트 한 번에 공복 유산소에 끝나고 유산소 하면 보통 시합 준비하면 훈련 시간 자체가 최소 뭐 5시간, 6시간은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 앞으로 대회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제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상황에서 김강호 코치를 만나고 김강호 코치가 뭐 선수님 그냥 제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잘해왔어요. 아예 제 앞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 와. 네, 한 20분 정도를.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일단은 그 준비해온 그 자체에 너무나 첫 번째로 감동을 받았고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트니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그러니까 나 때는 60kg, 70kg, 80kg 체중에 상관없이 뭐 고구마 1kg, 닭가슴살 1kg 뭔가 다 그냥 정형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우리 선배들이 시키니까 그냥 선수님이 하래. 사실 저도 그렇게 2008년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시합을 뛰었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의 방식들을 딱 들었을 때 일단 호기심이 컸어요. 호기심. 네, 호기심. 되나? 과연 이게 되나?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하고 네.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이질감이 있죠. 네. 그쵸. 해오던 거랑 해오던 게 다르잖아요. 있는데 네. 여기서 운동 그만하라고? 말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느껴지는 거는 보통 비시즌이고 영양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이쯤 되면 배도 좀 두툼하게 나오고 좀 이래야 되는데 림매스업인가? 뭔가 매스도 체중 대비해서 잘 붙는 느낌이 있고 네. 이런 몸을 정말 그 체크를 잘해주면서 네.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또 직접 와서 또 코칭을 해주고 프로그램의 변화를 주고 하면서 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제가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뢰가 가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친구가 하는 말들이 무조건 과학을 얘기하고 무조건 막 논문을 얘기하고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짜고 그거를 본인도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 적용을 시키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딱 신뢰가 생기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불안감도 없고 하루에 1시간 반이면 다 끝나잖아 훈련이. 내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유산소 이렇게 겁나 안 타도 되네. 식단을 이렇게 짜주고 매크로를 정해주고 탄단지 비율을 맞춰주니까 뭐야 나 지금 시즌인데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라면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의 사고가 완전히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뭐 스트렝스도 증가했고요. 나이는 더 들었지만 스트렝스도 엄청 올라갔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에 부족한 부분들도 보완이 됐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한 결과를 네,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추럴 보디빌딩을 즐겨보는 보디빌딩 팬들도 그 걱정 반, 네. 의심 반 이런 시선으로도 많이 봤겠지만 시합을 치르면 치를수록 그 의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훈련을 당해본 게 아니라 시합 몸으로 우리는 평가를 네, 하고 그렇죠. 네. 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합을 이제 뛰면서 달라진 걸 느끼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궁금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마선호 선수를 알게 된 게 보디빌딩을 굉장히 오래 하셨지만 네. 제가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네,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를 포함한 많은 보디빌딩 네, 네. 팬들 역시 네. 같은 생각이실 텐데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이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보디빌딩이란 거를 한 해, 두 해, 3년, 네. 4년 이렇게 해보다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본인이 노력한 거,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떤 수완이라는 게 무조건 돈이랑 자본은 아니지만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굉장히 많이 멘탈적으로 문제나 아니면 그런 힘든 시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왜 보디빌딩을 끝까지 잡고 해오셨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네. 지금 보디빌딩을 도전하기 시작하는 3년차, 4년차 도전하면서 성적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일단은 운동을 뭐 한 횟수는 거의 한 20년 정도라고 보시고 네. 제가 시합을 이제 2008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뭐 다들 모르시겠지만 2009년도부터 이제 대부협 대회를 뛰었어요. 뛰었고 한 이제 대회 준비한 것만 12년, 13년이 되는데 저는 이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을 원래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떤 네,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뭐 나가서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같이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런 걸 좋아했지 내가 이 보디빌딩 선수를 할 줄이야 이런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 운동만큼이나 정직한 운동은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저도 회원들을 티칭을 하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절제한 그것만큼의 몸의 결과가 나온다. 이 운동은 굉장히 정직한 운동이다라는 거에 제 스스로가 일단 가장 큰 매력을 느꼈었고 사실은 그렇다면 내가 노력을 해서 대회를 뛰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병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병풍이냐면 이 병풍도 약간 수준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개최할 때 옛날 대보협은 무조건 가면 다 벗으라고 하거든요.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다 벗고 그냥 강당에 앉혀놓고 이제 벗고 있으라고 그래요. 팬티만 입고. 그러면 저는 옷을 가장 늦게 벗었어요. 부끄럽고. 왜? 이 옆에 내가 마이너스 75인데 이 옆에 벗은 사람은 무슨 헤비급 같은데 네, 나는 몸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항상 이미 시합장에 가면 위축되고 막 나 괜히 나왔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지만 대회를 뛰었던 이유는 그래도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일단 좋았던 것 같아요. 설령 내가 병풍이어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준이 내가 그 대회에서 누군가를 이겨서 가치를 얻는 거라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2009년보다 2010년에 내가 몸이 더 좋았어. 내가 1년 더 내가 이제 준비를 하고 벌크업도 하고 운동을 해서 또 한 번 대회 한번 나가보자. 사진들이 있고 제 타임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죠. 항상 보면서 와 작년보다 또 좋았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버텼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에 만약에 연연을 했고 만약에 그랬다면 뭐 제가 추구했던 내추럴 보디빌딩을 저는 안 했을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보디빌딩이라는 걸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운동의 어떤 그러니까 최종 목표치는 뭐 프로카드, 막 그랑프리, 막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 운동은 정말 길게 할 수 없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맞습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는 맞지만 내가 그게 목적이 되는 것보다 내가 이전에 내 몸을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식단과 운동과 이런 것들을 해서 비시즌을 잘 노력을 하고 시즌을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그런 트로피,
뭐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10년 만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뭐 좀, 예, 오래 걸리긴 했어요. 예, 솔직히 너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 즐기면서 좀 똑똑하게 이렇게 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시합 계획이 네, 네. 아직은 더 시즌이 남아 있는 걸로 네, 알고 아직은, 있는데 네, 네. 올해 2021년을 마무리하면 또 비시즌에 들어갈 것이고 네. 내년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사실 바디빌딩 커리어를 봤을 때 네. 마소노 선수의 나이가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는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딩에 대해서 뭐 각자 다른 가치가 있죠. 어떤 선수는 시합을 뛰다가 쓰러질 때까지 시합을 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최정상했을 때 은퇴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한데 본인의 이제 목표라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장기적인 목표와 그다음에 내년의 목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은 그런 선수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마소노 선수는 사설 대회에 나가서 뭐 양악한다 그러면서 뭐 사설 대회 동호회 수준 아니냐 이러면서 뭔가 사설 대회를 굉장히 비하하고 사설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웬만하면 되게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좀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정말 투보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대회가 세냐 안 세냐 그 대회가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선수들이 나오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제가 사설 대회를 많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정말 여러 단체들을 많이 뛰어요. 다양한 단체들을 뛰고 제가 만약에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을 나가도 어떤 각 단체마다 클래식 피지크에서 요구하는 심사의 기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회를 많이 뛰고 그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제 몸이 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회를 나갈 때마다 쌓을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나중에 후배들이나 선수들에게 그런 좋은 정보를 주고 싶기 때문에 일단 대회를 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그런 여러 단체를 뛰면서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라는 이런 부분에 더 좋은 어떤 영향력, 더 어떤 저변의 확대 이런 걸 위해서 제가 다양한 단체를 뛰는 거지 뭐 이렇게 막 그런 수준 낮은 대회에 나와서 1등해서 막 그랑프리하고 막 오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제가 이제 국내 대회를 많이 이제 뛰어 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선수들도 많고 당연히 이제 앞으로 저보다 더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대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저도 이제 우리 김강호 우리 코치님처럼 우리 이제 월드 챔프전 라스베가스 나가잖아요. 그래서 해외 단체가 있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름도 있고 이런 단체들을 제가 좀 서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기량을 좀 점검을 좀 해보고 싶고 외국에 있는 선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보디빌딩 커리어 내 해외 시합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또 마소노 선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이제 3년 정도? 2, 3년 정도가 되죠. 이제 눈에 띄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이게 대단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굉장히 조급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내추럴 보디빌딩에서도 분명히 조급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빨리 성적을 내서 이름이 알리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근데 그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정말 탁월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긴 시간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 트포이 채널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말 여기에 갈아 넣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항상 이런 좋은 어떤 정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또 이번 주 토요일 대회를 앞두고 또 투포이님께 또 이렇게 몸평을 또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 투포이 채널 진짜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면은 좀 이상해질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 마선호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